감정은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온해의 기능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감정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이나 사고 같은 부분은 논리, 이성, 좌뇌의 기능과 연결이 됩니다. 소원 성취의 열쇠는 주로 감정과 느낌에 있다라고 말하죠.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스피리추얼 세계, 그리고 점성술에서도 우리가 마인드셋을 이야기할 때 감정의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러나 사실 감정을 무시한 결과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로 나의 생각이나 행동만으로 결과를 이루어냈을 때 무언가를 이루어도 공허하고 또는 소원이 계속 캔슬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감정의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즐겁다고 느끼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것은 외부의 목소리겠죠. 그리고 나는 도전하겠다,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고 행동합니다. 이 결과는 감정이 배제된 경우에는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고요. 설령 내가 돈을 회사원 시절보다 더 잘 버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허함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겠죠. 매출이 상승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경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후회가 들고 남는 것이 없는 뭔가 패배한 느낌만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나의 감정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 목소리가 들어왔을 때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직형의 인간인지 아니면 사업형의 인간인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에 집중해서 내가 정말 그 미래를 원하는지 이미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나의 감정 센서에 집중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해요. 필기하는 것을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사장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왜 혼자서 일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만의 자문자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노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웃풋 해보시길 바랄게요. 필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건 나의 감정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나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생각, 행동의 세 가지 요소가 반영된 결과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충족한 미래, 행복한 미래를 손에 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그 미래를 원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 길을 원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본 이후에 나의 계획과 행동이 수반되었으므로 그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왜 감정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앞으로 이어지는 200년 바람의 시대는 운의 기능의 소원 성취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마법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의 감정과 느낌이죠.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지금, 현재에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소망을 의도할 때 나의 감정에 정말 집중해서 원하는 것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을 스스로 손에 넣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시대는 모두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인 만큼 자신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살아남기 쉬운 시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의 중심이 없고 타인의 의견에 좌지우지 된다거나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타인의 소원이 되겠죠. 자신의 중심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나의 내면의 목소리, 즉 감정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현상의 결과 99%가 감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하루 종일 그 사건에 대한 기분과 감정을 끌고 간다. 또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복수를 하려고 한다. 그때 정말 해를 입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모든 현상 결과 99%가 감정에 달려있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감정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감정에는 지나치게 마음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긍정적인 감정을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설레임, 즐거움, 두근거림. 이러한 감정은 모두 긍정적인 플러스 감정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감정을 먼저 살펴볼게요. 짜증, 분노, 화, 원망, 복수, 침울, 패배감, 후회, 불안. 이러한 감정들이 부정적인 네거티브 감정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온한 영의 감정. 이것은 나의 마음의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평온하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상태일 때는 집착도 찾아볼 수 없고 기대감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상태라고 할게요. 소원 설정의 의도나 방향을 정할 때는 당연히 긍정적인 플러스 감정이 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설레이는 쪽, 즐거운 쪽, 두근거리는 것, 미소가 절로 나오는 미래,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걸 추천해요. 반대로 논리나 이성은 A를 가리키지만 감정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느껴진다면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소원 설정이나 의도가 지금 현재 잘 진행 중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설정했고 잘 나아가고 있다면 평온한 상태에 현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감정을 정돈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어느 순간 내려놓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라도 나의 마음이나 몸 상태를 정돈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잠이 부족하면 잠을 많이 주무시고,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을 꼭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산책을 나가보시거나 햇빛을 많이 받아보신다거나, 내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몸과 마음 상태를 조금씩 만들어 가신다면 어느 정도 힌트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몸과 마음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이 컨디션이 다운되면은 감정도 좋게 발휘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미 설정을 잘 했다면,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이제는 너무 지나치게 즐거움에 집착하지 마시고 무의 감정, 평온의 상태,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가 방사하는 에너지 중에 마이너스 감정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운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나의 에너지를 높여 놓았는데 그 에너지를 밑으로 아래로 다운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이너스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러한 마이너스 감정에 지배되지 않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플러스 감정도 좋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아까도 강조해 드렸듯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스피리추얼 세계에서 말하는 이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플러스적인 감정도 너무 과도하면 좋지 않다라고 해요. 내가 매일매일 두근거리고 즐겁고 설레이고 이런 건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속 플러스 상태에 머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주는 밸런스를 자꾸 의식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에 맞춰져 있으면 과도하게 막 방방 뜨고 있으면 그것을 눌러주기 위해서 우주에 뭔가 방해 현상이라던가 아래로 온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유도 없는 뭔가 시비,
그리고 방해 현상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간에 뭐 약속이 캔슬돼서 짜증이 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주고 공격을 해온다거나 뭐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이렇게 나의 플러스의 감정을 밸런스를 0에 맞추기 위한 마이너스 에너지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일 때는 너무 과도한 에너지보다는 평온한 상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을 아예 느끼지 마세요는 아니지만 집착하거나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는 평온한 일상을 목표로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불필요한 감정에 마음을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랑 관련해서 어떤 현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들께 시비 거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거예요. 누군가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어오는데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짜증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감정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감정을 확대시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다운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주로 발산이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소원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에서 지나가다가 나에게 시비 건 사람,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 때문에 내 에너지가 급격히 다운되면서 전혀 관계없는 나의 소중한 소원까지도 캔슬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과거에 대한 자책도 떠올랐다라고 해볼게요. 5년 후에 나는 정말 괜찮을까? 내가 그걸 진작에 시작했어야 됐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그거 하지 말걸. 시간 낭비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다운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절, 2절, 3절, 4절 부풀려가면서 나의 에너지는 급격히 다운이 되고요.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발산이 되면서 이것도 소원이 캔슬되기도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느낄수록 감정 상태는 계속 마이너스에 치중되기 때문에 정말 상관도 없는 소원도 캔슬될 수 있고 애정관계나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부풀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어떠한 현상이나 떠오르는 생각은 막을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두고 감정을 증폭시킬 것인지 거기서 스탑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익숙한 것과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의식을 하는 것도 노력이잖아요. 어쨌든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의식을 안 하고 사는 쪽으로 내 생각이든 내 감정이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렇다라고 볼 순 없지만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비율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나 불안이 느껴졌을 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어느 일정 수준을 지나면 이게 네거티브 감정으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이 네거티브 감정을 딱 어느 수준에서 끊어내야 하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게 편하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 불안해, 우울해, 외로워. 이대로 그냥 손을 놓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면서 좋은 것을 선취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감정으로부터 계속 지배를 받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코앞에 놓고 놓치게 되거나 불필요한 이런 사건들에 휘말려서 나의 에너지를 안 좋은 쪽으로 소모를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조금이라도 의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감정의 굴레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감정 컨트롤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의식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정말 좀 유용한 순간이 많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네거티브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5초 정도만 숨을 들이켜 마시고 내뱉어 보세요. 일단 여유를 주는 거예요. 여백의 미라고도 하죠. 어떠한 상황과 딱 맞닥뜨렸을 때 잠시만 릴렉스를 해보는 거예요. 잠시만 쉬어가자. 5초만 숨을 쉬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네거티브 현상에 동조했을 때 내가 얻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만큼은 좌뇌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해 왔어요. 시비를 걸어왔어요. 길을 가는데요. 그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이봐요. 잠깐 거기 서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라고 짜증을 냈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돈이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구세주인가요? 아니면 내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평생 볼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런 생각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얻는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화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냥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짜증도 불안도 복수하려는 감정도 죽음이라는 이름 앞에서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감정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짜증내고 불안을 느끼고 때려야겠어, 복수해야겠어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내일 죽는다, 저 사람도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감정은요, 우리가 자꾸 평생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스피리추얼 세계에서는 전생도 있고 내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번 생은 마지막이에요. 이번 생은 평생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메리제이로 태어난 것도 이번 생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음 생에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영원 불멸이다. 난 절대 안 죽어. 약간 이런 생각을 의외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인도 저지르고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때리고 사람과 싸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괴롭히고 약물에 손을 대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수하려는 그 감정조차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은 확실히 죽음을 가끔은 의식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의 육신을 보고서 차갑게 식은 육신을 보고 정말 인생은 참 덫이 없고 허무하고 뭔가를 아등바등 이루려고 하는 우리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해.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누리고 그러는 것들. 그게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너무 뼈저리게 느껴버려서 네. 그런 생각을 자꾸 뼛속 깊이 하게 되니까 누가 막 시비를 걸어와도 화낼 의욕이 잘 안 생기게 되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때때로 의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은 아니에요. 자꾸 매일 죽음만 생각하면 얼마나 또 의욕이 안 생기겠어요.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좋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소중한 인생의 여행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생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허무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개개인이 다 소중하고 나에게 시비를 걸어온 저 사람도 결국에 언젠가 죽게 되어 우리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이겨봤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며 내가 죽고 나서 가져갈 수 있는 명예가 무엇이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자동으로 내려놓고 용서하게 되고요. 대단한 인정 욕구 이런 것도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보여주겠어.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대단한데 감히 나를 괴롭혀? 감히 나한테 시비를 걸어? 이런 감정에서 올라오는 게 분노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한데 그래요. 사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지만 결국에 내 안에 있는 그 인정 욕구를 건드렸기 때문에, 나의 프라이드를 건드렸기 때문에 화를 폭발시키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소원 성취,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공부해 나갈 생각이고요. 아직 저도 한창 나이가 젊기 때문에 혈기왕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너질 때마다 감정 컨트롤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순서대로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께 여유를 주시고 나에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는 그런 감정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때때로 의식한다면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미 실천하고 계실 거고,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잠시 잊고 살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한번 오늘부터 이러한 습관을 의식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분노에 휘둘리지 마시고 불안과 짜증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선취하면서 이뤄나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